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누르부입니다. 요즘에 경제 상황을 보면 정말 돈이 돈 같지가 않다, 화폐의 가치가 아주 피지 쪼가리처럼 폭락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 실물 경기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자산 시장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일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2017년 18년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고점이 2000이 조금 넘은 상태에서 쭉 빠졌었죠. 그리고 뭐 1000만 원대 유지하다가 또 이 코로나 직후에 5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배가 넘게 올랐죠. 제가 뭐 커뮤니티도 올려드렸었는데 5천 얼마대에다가 제가 사진 올렸는데 그 다음날 6,4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비트코인 하나가. 예, 비트코인 뿐만이겠습니까? 지금 뭐 원자재 값도 폭등에 폭등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 유가도 1년에 코로나 직후에 뭐 20달러 가네, 0달러 가네 했다가 지금 또 60달러대까지 뭐 빠른 속도로, 이 바이든 당선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제 유가가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돈 같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 집값이 안 오른다는 게 말이 안 될 정도로 요즘에 화폐에 대한 패러다임이 그 어느 때와 다르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 페이지를 지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이 집값이 미쳤다, 거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아직까지는 저는 이 완화책과 저금리 그리고 유동성 장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실물 경기는 마이너스고요. 고용 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산업 구조의 개선이 있지 않는 상황에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완화책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그 과정에서의 이 자산 시장은 더 큰 유동성을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양극화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부의 차이는 극심해질 것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최근의 경기 상승률 굉장히 무섭죠. 작년 한 해도 굉장히 뜨거웠고 올해 초도 계속적인 이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뜨거운 경기도, 이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발현될까요? 저가 매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6억 미만의 아파트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목에는 제가 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씨가 마른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전에 제가 서울에 6억 미만 아파트 씨가 마른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정말 씨가 말라버렸잖아요. 제발 경기도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저가 매물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멤버십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요즘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저가 단지들이 계속적으로 인기를 끌어가고 있는데, 왜 이 중저가 단지가 계속적으로 가격이 오를까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찝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금융 규제입니다. 수도권이 이제는 전체가 규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가 아파트에 대한 금융 규제 캡이 씌워져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을 융통할 수 있는 이 중저가 단지에 매매를 선택해버리는 수요자가 늘어난 것이죠. 고가 아파트를 살려던 수요가 중저가 단지를 사는 게 아니라, 임차로 지내던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를 매매로, 이 임차가 아닌 매매로 이 수요가 바뀌는, 수요 전환 현상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가 아파트 시장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쳐져 있는 상황이고, 중저가 단지도 매매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사 대책이 이번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의 효과가 뭐 미미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제가 이따가 이 표를 보여드릴 텐데, 가격이 떨어진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신규 입주 물량 감소입니다. 이 서울의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난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 경기도 마찬가지로 한 20% 이상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것도 큰 이유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규제가 있죠. 실거주에 관련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또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서울만큼 이 신규 입주 물량 감소가 물량 감소에 큰 직접적인 원인을 주진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증세 정책. 증세 정책으로 인해서 월세 비중이 증가. 예, 특히 이건 서울의 경우 그렇습니다. 지금 월세 비중이 40% 증가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반대로 이제 전세 물량은 감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전세가가 급등하는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또 하나 중저가 단지의 가격 확장에도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보다는 경기보다는 서울의 이 영향이 큰 것이지, 경기권 같은 경우 아직 입주장이 있는 곳은 전세 가격 괜찮습니다. 예, 물량도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경기가 서울보다는 낫다라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는. 자, 그리고 임대 입법. 이건 전국적인 요인이죠. 임대 입법으로 갱신 물량이 많이 생기면서 잠겼죠. 거래할 수 있는 물량에서 빠지게 되면서 지금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 거주 밀림 현상이 벌어지니까 차라리 중저가 단지를 사야겠다 해서 본인이 하려고 하면서 매매하는 수요도 있고, 미리 사놓는 경우도 있고, 예, 이런 걸로 풀이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다른 대출들은 많이 묶이는데 상대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용이합니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프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상황, 역대급 유동성 장이죠. 한국 같은 경우 2020년에 유동자금을 3,200조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급 돈이 지금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도 용이하겠다. 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충분히 이 입지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세 입지 경쟁을.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전세 가격을 올리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중저가 단지의 인기가 계속된다고 풀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구조 중에서 어느 하나 당장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저가 단지의 인기는 올해 2021년도 계속된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중저가 단지도 올라버리면 결국 주택에 대한 인플레이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차로 계신 분들은 2022년이나 23년까지 가게 되면 아주 심각한 양극화를 지금보다 더한 상황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아주 심각한 얘기죠. 자, 그래서 데이터로 보니까요, 경기도의 6억 미만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자, 2017년 12월 말점 기준으로 했을 때 93%, 6억 미만 아파트가 93%였다고요. 근데 이것이 70%, 최근 됐을 때 70%로 23%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특히 서울 근접지 같은 경우에는 하남과 광명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6억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뭐 서울이 지금 9억 기준이잖아요. 근데 지금 급격하게 빠르게 따라잡는 거고, 또 신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들입니다. 그쵸? 근데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신축 이전에 구시가지가 자리 잡혀 있는 그러한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중위 가격이 6억이 돌파했다는 것은 그나마 우수한 준신축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후 단계에 있는 아파트마저도 거의 7, 8억대는 갔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야, 요즘 많이 올랐죠. 경기권에도 보니까 싼 아파트가 지금 없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살만한 그런 인프라나 학군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들 말이죠. 자, 이 현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이 경기의 급등 요인은 서울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특히 2020년에 전세가는 거의 폭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따라서 거주 밀림 현상이 발현되면서 오히려 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 아파트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한 수요들이 움직이면서, 어차피 물량 부족은 서울이나 경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의 거래가 한두 건의 거래도 가격대를 크게 끌어올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에 9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거의 10%에 달하고요. 9%. 그리고 6억 이상에서 9억 미만 아파트도 20%가 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된 거죠. 예, 불과 2017년 말, 그러니까 2018년 초라고 봐야지. 이때 93%였는데 6억 미만 아파트가. 근데 이제는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가격이. 예, 불과 3년 만에. 예. 그래서 경기 중위 가격은 지금 그래서 많이 올라간 가격이기 때문에 고점이냐라고 봤을 때 아직 아니라는 거죠. 경기 지금 중위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고, 이번 주에 그 수도권의 상승률을 보더라도 경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계산을 해보면 17년 12월 대비해서 전체 가격이 평균이 이제 32% 정도가 올라간 것이고, 그리고 올해 1월 경기도 이제 중위 가격, 전체 아파트 중위 가격이 4억 881만 원입니다. 예, 아까는 이 하남과 광명이 이제 중위 6억 돌파한 거고, 경기 전체를 봤을 때는 이제 4억 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래된 아파트가 다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4억이 넘어간다는 소리죠. 불과 서울의 중위가격 5억 돌파가 얼마 전 같은데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을 할 때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그러니까 GTX 교통망 호재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가 많은데, 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는 하나의 요소일 뿐 전체 집값 상승의 하나의 요인은 아닙니다. 이거 하나 말고도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요인이 구조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거두고 있는 것이지, 이 GTX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것은 절대 아니죠. 자, 근데 이 와중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21년 상반기, 6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반기 GTX D노선 발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발표가 되면은 또 이전처럼 또 역세권이 지나가는 자리는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고, 지금 이 과정에 확정시 되는 지역들이 있죠. 거기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지금 긴가민가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거주처로 잡고 있던가 아니면은 매매할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늦으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예, 그런 확정적인 지역이 만약 여러분들 주거 후보지일 경우에는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더라도 이런 호재가 있고 앞선 구조가 있기 때문에 경기 주요 지역 집값 상승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이 구조가 변화가 없는 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기권도 6억 미만 아파트는 계속적으로 감소돼서 내년 내후년 가면은 뭐 50%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GTX-D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인천에서 제시한 Y형 그 노선표인데, 지금 경기권에서 얘기하는 거랑 뭐 합치가 되면은, 일단 확정적인 지역들이 있죠. 그 중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삼성, 하남시청, 부천 운동장은 확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돌고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21년에 제가 많이 그 주요하게 봐야 되는 지역들을 인천 쪽, 부천 쪽을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잖아요. 아직 가격 성장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호재까지 겹치게 되면은 좀 많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다른 노선도 이제 B노선, C노선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돌 거예요. 돌면서 또 많은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얘가 오르면 나도 올라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동성 장이니까. 네. 그래서 D노선 뭐 이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Y로 발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예상으로 봤을 때는요. 네, Y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21년 2월 셋째 주, 이거는 금토림, 여기 써져 있죠. 출처인데 이건 저 매주 보고 있어요. 잘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주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단풍도라고 해서, 이거 좀 부동산 시세를 많이들 조사하시는 분들은 익숙할 텐데요. 지금 이게 단풍도 색깔, 거의 빨간색이 이제 단풍놀이고, 여기 주황색이 폭발 상승, 이거 보합색이 흰색인데, 지금 떨어진 데가 없습니다. 떨어진 데가 없고요. 수도권 전체, 이 과천 같은 경우 임대가는 아직 좀 이렇게 낮은 상황인데, 나머지 지역들 보면은 전세고 매매고 간에 다 이 상승세. 그 중에 뜨거운 지역 보면은 이번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지역이, 제가 이거 그 언박싱 채널에서 아파트, 양주에 있는 아파트 한번 언박싱 했는데, 그때도 여기 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낮았어요. 1억 중반대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새 아파트고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데 비해서 좀 그렇다. 근데 의정부가 지금 거의 1에 다다르고, 일산은 여전히 일산 동구 거의 2에 가깝고, 덕양구도 그렇고요. 일산 서구도 마찬가지. 파주는 조금 이제 낮아졌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지금 다른 지역들보다는 동작구 쪽, 그리고 마포구 쪽, 동대문구 쪽, 동대문구가 많이 움직였고 노원 쪽도 움직였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지지부진했던 지역들, 이 남양주 같은 경우나 이 구리도 최근에 또 다시 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김포도 그렇고 인천 서구도 그렇고 좀 뜨겁고요. 아직까지는 이 GTX D 노선의 작용점을 가지고 있는 동네는 크게 가격 등락 움직임이 없습니다. 부천 뭐 이 정도면 뭐 조용한 편이고, 구로도 마찬가지고요. 김포는 그나마 좀 나은 거고,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이에요. 근데 과천 같은 경우에 중위 가격 살펴보면 지금 13억 넘어요. 서울보다 높아요. 중위 가격이. 그리고 수정구도 굉장히 뜨겁죠. 여기 이제 위례 아파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정구 높고요. 자, 이렇게 이사 대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풍 색깔이 아주 빨갛습니다. 자, 이 장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화폐가 아닌 이제 1억이 돈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 바탕 이면에는 이제 초저금리가 있겠죠. 자, 지금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통화량이 늘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죠. 자, 이 중에서 지금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은 부채를 만드는 쪽이 이득이지, 그쵸? 현금을 갖고 있는 쪽은 손해란 말이에요. 노동계급은 이런 초저금리 상황이 좋지 않아요. 뭐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상황이 초저금리에서는 부채를 발행하는 쪽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대출이 되는 한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자산을 잠식하게 되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상황을 풀이해보면 산업구조의 개혁이 있습니까? 지금 4차 산업 얘기만 있었지 본격적으로 되는 게 없죠. 해외의 모든 그 우선순위를 뺏겨가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4차 산업이. 자, 산업구조 개혁 없이 지금 유동성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산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가 그 어느 때보다 좀 크다. 지금 실물경제는 마이너스인데 자산시장은 엄청나게 급등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각국의 실물 경제는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한 1% 정도 되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7%, 미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4%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물 경기가 이 상황은 살아날 때까지 이 완화책은 지속될 겁니다. 다른 변화 없이. 그 경제가 꼬꾸라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완화책, 돈을 풀면서 계속 버텨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자산시장은 계속적인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고, 뭐 부동산, 주식,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원자재 값도 지금 최근 폭등 소식이 있죠. 원자재 값뿐만 아니라 이 근원 물가 차례대로 상승하고 결국 임금까지 올라가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임금이 올라가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고용지표가 앞으로 좋을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이게 돈을 푼다고 해서 고용지표가 좋아질 것이냐? 이건 글쎄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빈곤층은 늘어나겠죠. 그리고 임금이 인플레이션 되니까 상위층은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렇죠? 그래서 K자다. 돈을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벌고, 중산층은 오히려 괴리되면서 이 서민층으로 흡수되는, 서민층도 아니죠. 거의 빈곤층으로 흡수되는 이 수요자들, 인원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구조가 지속되면. 그래서 지금 그 현상이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빈민층으로 떨어지는 게 구매력이 감소하는 겁니다. 구매력이. 내가 원래는 뭐 이거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 현금을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걸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가니까 가격이. 나도 모르게 빈민층으로 되고 있는 거라고요. 앞으로 이제 원자재, 근원물가, 임금 올라가는데 고용지표는 개선이 없으면 빈민층으로 떨어지는 그 인원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의 구조, 뭐 4차 산업과 우리나라의 지금
앞으로 어떤 산업이 인기를 끌고 세상을 바꿀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산업 개혁, 뭐 에너지 개혁 이런 거 없이 고용 지표는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산업의 뭔가 개발에 박차를 기여하는 이 발전이 있어야 고용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고용 창출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 지표는 산업 개혁 없이는 고용 지표가 올라갈 수는 없다. 그래서 양극화는 더 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사회의 문제점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써놓은 거에. 네. 그래서 각자 도생. 자기가 능력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잘 이러한 방법을 고안해내서 버티고 살아나가는 것. 어떻게 해서든 자산을 일궈 나가는 것. 이게 각자 도생의 지금의 참 의미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경기도의 6억 미만 아파트가 20% 감소한 부분을 두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권은 뭐 수도권, 뭐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부천, 뭐 서울 할 것 없이 매매, 임대 할 것 없이 당분간은 계속 가격 확장성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특히 중저가 단지는 지속화가 될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이제 GTX인데 이게 어디에 떨어질지 저도 궁금하네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